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너무 종류가 다양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 한해서만 얘기를 진행해 보고자 할게요. 보통 양도소득세랑 부동산 하면은 대부분 그 주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지금 주택 가격이 뭐 비싸다 아니다 의견이 많이 오가는데 보통은 비싸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 한 수십 년간 임금 상승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집값이 상승하는 게 훨씬 더 빨랐어요. 그래서 웨이지에 비해서는 자산 가격이 좀 높다. 일반 직장인이 한 5천만 원 연봉을 받는다고 치면은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살려면 뭐 한 20년은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부동산 투기 억제의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로 계속 양도소득세를 활용해 왔습니다. 노태우 정권 한 1990년대 이후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먼저 주택거래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먼저 우리나라는 현재 1세대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1세대 1주택이라는 것도 좀 따져봐야 돼서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되면 세금을 내야 되고 2년이 넘더라도 고가주택이어서 9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요. 또 뭐 이사를 하느라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결혼하느라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또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고 등등 복잡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거주하면서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에는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게 그 과세 당국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 이상의 그 초과하는 다주택자나 아니면 이제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모든 대부분의 내용은 그런 1세대 다주택이나 고가주택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도세 과세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인 골격을 보자면 이제 이 표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뭐 딱딱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 양도 차익을 구해야 되는데요.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면 나옵니다. 양도가액은 내가 판 가격이고 취득가액은 내가 산 가격이에요. 뭐 예를 들어 5억에 사서 8억에 팔았으면 양도 차익은 3억이 나오겠죠.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쓰고 있는 겁니다. 표에서는 이제 필요경비 차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주택거래에서 필요경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기보유공제라고 양도차익 밑에서 뭐 빼주잖아요. 대충 이런 정도로 양도차익을 깎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아파트를 한 개를 5억을 주고 8억에 팔았으면은 양도차익이 3억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집을 10년 동안 보유했으면은 그 중에서 20%를 깎아줘서 6천만 원은 공제를 해줍니다. 왜 이렇게 장기 보유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냐면은 일단은 물가 상승률 정도는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을 들고 있으면 적어도 이놈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가지고 단타 치는 놈은 아니구나 라고 봐준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투기를 하려고 10년을 들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계산을 해보자면은 내가 이제 주택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5억에 사서 10년 뒤에 8억에 판 그 아파트의 경우에는 차익 3억 원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 6천만 원을 빼면은 2억 4천만 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기본공제 또 250만 원을 빼요.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하면은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이때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을 부동산을 양도하는 누구에게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양도차익에 빼주는 것이고요. 세율은 어떻게 되냐, 세율은 보시는 거랑 이렇게 같은데 일부 예외가 있지만 이 표 많이 보셨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뭐 월급쟁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에게 적용되는 그 소득세율하고 똑같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여기 뭐 1년 미만, 1년 이상, 뭐 2년 미만 이런 애들은 약간 예외라고 보시고요. 보통은 이제 2년 이상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 부분, 그러면은 정부가 저런 그 과세 구조를 가지고는 양도소득세를 이용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뭐 부동산 가격 자체를 잡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뭘 하면 되는가? 대체로 정부는 아까 그 산식에서 세율이랑 장기보유 공제를 좀 만지는 측면이 있어요. 조금 보기 복잡하지만은 역대 그 정부별 양도소득세율하고 장기보유 공제를 보시면 이거 같습니다. 이거 표가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뭐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옛날 얘기 듣는 기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과거에는 이제 노태우 김영삼 정부 초기까지는 최저세율이 무려 40%였어요. 최저세율이. 그러다가 1997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죽었거든요. 그때는.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래서 기존 양도세율을 점차 이렇게 낮추다가 정권 말쯤에는 양도소득세율을
다른 소득세율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부터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기본 세율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을 했어요. 서울의 아파트 이제 대상 주택가격 지수를 보시면 이거랑 같은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서 회복하고 나서 그때는 이제 고환율을 등에 업고 나름 호황을 누렸는데요. 그때는 체감을 하지 못했지만은 지금에 비하면은 꽤나 호황이었죠. 경제 성장률을 봐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 전에는 워낙 호황이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경기가 좋으니까 부동산 가격도 같이 막 오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노무현 이 정부 때는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이때 막 뉴스들 제목을 보면은 다시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근데 지금 봐도 이 올라가는 각도가 뭐 여기까지는 김대중 정부까지는 김영삼 정부 때 멈춰 있었으니까 그대로 쭉 올라온다고 보면 되는데, 이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정말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드니까 각도가 상당하죠. 이 정도면 난리가 날만 합니다.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는 좀 세게 때려야겠다고 1세대 2주택자는 이제 묻지마로 50% 1세대 3주택 이상은 묻지마로 무려 60% 세율을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장기보유 공제도 해주지 않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자는 최대 80%, 자주택자는 최대 30%까지 주택을 사고 팔아 남는 이익을 줄여주는데, 이걸 아예 적용시키지 않는다면은 80%, 30%니까 굉장히 세잖아요. 이걸 적용시켜주지 않으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높게 매기는 그 양도세, 중과세의 시작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봐도 상당히 강경한 대응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별로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를 보시면은 사실 이러한 강력한 양도세, 중과세 정책에도 집값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잡히질 않았어요. 세대 정책하고 상관없이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가 뭘 하든 계속 아파트 가격이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 대응이 조세 정책만 있었던 건 아니고 거래 자체를 규제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세금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양도 소득세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요. 아무튼 이제 그러던 게 문제가,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을 하면서 심지어 가격이 약간 이제 하락했죠. -2 여기. 이러니까 되려 더 난리가 나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에는 중과세를 전면 폐지를 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다시 부활했죠. 그러니까 즉 양도세를 좀 낮춰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약간 활성화 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참 그런데 그런 게 그렇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올라오질 않았어요. 부동산 경기는 나중에 박근혜 정부 때야 돼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시장하고 이 조세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간 것이죠. 현 그 정부는 어떠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현 정부 초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엄청 과열돼가지고 막 폭등하려는 조짐이 보이니까 뭐 8.2 대책, 9.13 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히 강경한 대응을 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던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같은데, 뿐만 아니라 양도세 부분도 상당히 그 조정이 들어가서 누진세율도 오르고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등 나름 강력한 정책을 펼쳤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역대 정권들이 조세 정책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제 생각에는 안 좋은 시그널을 하나 시장에 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과열되면은 세금을 높게 매겼다가 경기가 또 약간 식으면은 세금을 감면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해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이 없는 조세 정책을 저희가 펼쳐왔던 것이죠.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서 정부에서 세금을 올리면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거래를 안 하고 버티는 모드로 들어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인이 좀 있죠. 요즘에 이제 정권 초기에 워낙 강력한 그 과열 조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중과세가 다시 부활했잖아요. 물론 노무현 정권 때처럼 강력하진 않지만 어쨌든 1세대 3주택 이상일 때에는 최대 62%까지 나와요. 따져보면은 나름 강력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정부가 계속 시장을 쫓아가면서 그 일관성 없는 조세 정책을 하면은 사람들은 다음에 또 경기가 꺾이면은, 부동산 경기가 좀 죽으면은 중과세율을 또 풀겠네 라고 기대를 하고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 모드에 돌입을 하는 것이죠. 애당초 이런 걸 하는 게, 토지와 주택은 한 세대가 너무 많이 가져가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니까 이제 그걸 방지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다세대나 뭐 이런 거를 규제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다주택자들이 거래 자체를 안 하고 버티면은 부동산 가격은 통계에선 잡히죠. 통계에 잡히는데 겉으로 보면 잡혀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수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가 않아요.
다주택자들은 집을 계속 보유를 하면서 임대를 내주면 되니까 뭐 전세든 월세든 나중에 그렇게 해서 버티다가 나중에 세금을 낮춰줄 때 팔면 그만이니까요. 또 이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그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자료 많이 보셨죠? 상위 1%, 100명, 뭐 10명 주택 보유 현황. 이거 숫자가 상당히 자극적이라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 100% 넘긴 지가 좀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주택보급률을 보시면은 2010년부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체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다주택자들이 많다는 반증인 거예요. 역대 정부들의 조세정책이 과연 효과적이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양도세는 뭐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조였다가 풀었다가 춤을 췄는데요.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 추이랑 양도세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은 정부가 양도세를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게 과연 원하는 대로 투기 억제 또는 뭐 경기 부양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약간 의문이 있거든요. 다주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많이들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늘려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이제 시장에 물건을 내놓게 집을 팔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근데 그건 또 그거대로 국민 정서상 실현된 불로소득에 그러니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자는 논리라서 이미 기회를 놓친, 그러니까 버스가 떠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고요. 보유세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서 조세 형평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떨어져서 손해를 보게 되면은 세금은 그럼 환급해 줘야 되냐, 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정부한테 이전이 되잖아요. 어려운 문제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조세 정책은 시장을 보고서 반응하듯이 쫓아갈 게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세금은 세금이니까. 정부가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 없이 이렇게 수시로 시장을 개입하는 형태로 정책을 바꿔가면은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또 국민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없다는 좀 부작용을 낳는 면이 있어요.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물론 뭐 이거는 사람마다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역시 개인적으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조금 다소 진정이 된 것은 조세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레버리지를 꺾어버려서 상당수 실수요자들마저 부동산을 지금 살 수 없는 집을 살 수 없는 정말 강력한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가 끊긴 따시라고 보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은 잡는 면이 있더라도 그 1세대 다주택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대출 규제는 계속 뭐 유지는 하더라도 굳이 중과세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러다가 나중에 규제를 풀면은 그 시장은 또 그 일을 기원할 테고요. 물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정책은 없겠죠.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다만 세금으로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할 때는 조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